66차 주황산에 왔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주황산, 대전사, 용추협곡 절구폭포, 용연폭포 주황산 국립공원 8km는 지질 교과서. 주황산 초입의 대전사 뒤에 우뚝한 기암의 위용. 7개의 깃발이 나부끼는 듯하다. 주황산은 설악산, 월출산과 더불어 세대 바위산으로 회자되고 있다. 주황산의 짙은 회색빛 바위들은 응회암으로 약 7천만 년 전 화산 폭발로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엉겨서 굳은 것이다. 이 암석들이 식으면서 수축할 때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흐르는 물과 얼음이 바위를 부수고 떼어내 오늘의 아름다운 바위 협곡과 보물이들이 조각되었다. 계곡길은 넓고 평탄해서 가족 단위, 어르신 탐방객들이 많고 대전사에서 용추폭포까지는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무장의 탐방로다. 주봉을 오르내리는 등산로는 거리가 짧을 뿐 국립공원답게 꽤 경사도가 있다. 청송 주황산 720.6m의 대표적인 경관은 산자를 닮은 거대한 암봉인 기암과 바위벼랑이 협곡을 이룬 주방천계곡이다. 오늘은 계곡 감상하는 팀인 낭만팀 왕복 8km 팀과 주봉을 거쳐 후리매기 용연폭포 지나 대전사로 내려오는 11km 5시간 소요 원점 회귀 코스인 종주팀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낭만팀은 대전사에서 용추폭포와 절구폭포, 용연폭포를 보고 다시 온 길로 되돌아 나오는 길이다. 바위라고 하네. 주황 계곡 입구에서 100m 위치에 있으며 바위를 등지고 다리 가량이 사이로 돌을 던져 바위에 올리면 아들 낳는다는 전설이 있대. 세상에나. 그래? 그거 한번 볼까? 주황산성이라고 해서 당과의 전쟁에서 패한 주황이 주황산으로 숨어 들어온 후 당위 요청을 받은 신라 군사를 막기 위해 대전사 동편 주황암 입구에서 나한봉에 걸쳐 쌓은 돌담으로 길이가 약 12km 30여리에 달하였었다고 한다. 자하성은 주황굴을 중심으로 사방을 방어할 수 있는 요새로 돌문과 창고 등이 있었으나 지금의 성의 형태는 거의 사라지고 성터의 자취만 남아있다. 그러나 주황산성은 축조 시기에 따라 주황 전설과 관련하여 삼국시대에 축조되었다고 보는 의견과 고려시대 이후로 보는 의견이 있으며 현재까지 연구 중이다. 각자 해석이라. 구암 각자 해석. 이곳 구암 상단에는 세로로 주방동천 물림천석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빼어난 산수의 주황산과 물과 돌은 물림낭의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물림은 고려시대 물림낭위위 시승, 벼슬을 지낸 청송심씨의 시조 심홍부를 칭하는 것으로 청송심씨 봉토 완문표석이다. 주황산 국립공원 용추협곡은 걷는 내내 기암 절경이다. 주황산 최고의 주상절리, 주황산 국립공원을 이루고 있는 대표 암석은 응회암이다. 응회암은 화산 폭발 때 뿜어져 나온 화산,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다. 주상절리는 주로 빠르게 식는 암석에서 형성되어 기둥 모양의 틈이 생긴 것을 말한다. 급수대는 이 주상절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시루봉은 그 생김새가 떡을 찌는 시루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측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사람의 옆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기가 시루봉이라는 데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루봉에는 옛날 어느 겨울에 한 도사가 이 바위 위에서 돌을 닦고 있을 때 신선이 와서 불을 지펴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으며 바위 밑에서 불을 피우면 그 연기가 바위 전체를 감싸면서 보물이 위로 치솟는다고 한다. 학소대라고 하네. 학소대.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절벽 위에는 청학과 백학 한 쌍이 둥지를 짓고 살았다 하여 학소대로 불린다. 어느 옛날 백학이 사냥꾼에게 잡혀 짝을 잃은 청학은 날마다 슬피 울면서 바위 주변을 배회하다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슬픈 사연이 전해오고 있다. 지금 학은 간데 없고 그들의 보금자리 텀한 절벽 위에 남아 옛 주인을 그리워하고 있다. 학소대를 지나 기암괴석의 향연이 펼쳐지는 용추협곡으로 들어선다. 구룡소를 돌아 나온 계곡물이 돌허리를 타고 쏟아지는 용추폭포 제1폭포가 보인다. 화산이 만들고 시간이 조각한 침식협곡. 용출한 용이 하늘로 승천한 웅덩이를 뜻하며 협곡은 급경사를 이루고
암석이 양쪽으로 높이 서 있는 좁고 깊은 골짜기를 말한다. 주황산의 용추엽곡은 약 7,200만 년 전 중생대 화산 폭발로 분출된 화산재가 두껍게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응회암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 침식되어 형성되었다. 포트홀과 포트홀은 항아리 모양의 둥근 구멍을 말한다. 물과 함께 이동하던 자갈들이 하천 바닥의 작은 틈 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아랫부분을 깎아 만들어진다. 폭포는 폭포 아래에서 떨어지는 물에 의해 만들어진 웅덩이다. 가장 깊은 오지 1980년대까지 전기가 없던 네온마을은 흔적만 남기고 끝내 사라졌다. 계곡물이 첨화바위와 절구바위를 거쳐 낮은 안반을 타고 흐르는 절구폭포, 제2폭포로 간다. 용연폭포, 절구폭포, 상거리네. 그러면 절구폭포를 한번 갔다가 오겠습니다. 주황산 응회암의 절벽에 자라는 이끼들의 고장. 청송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질명소 절구폭포. 절구폭포는 주황산 응회암의 발달한 세로 방향의 틈에 의해 생긴 폭포이며 두 단 폭포로 이루어져 있다. 한 단 폭포 아래에는 선녀탕이라 불리는 돌개구멍이 있으며 두 단 폭포 아래에는 폭포가 발달되어 있다. 절구폭포는 협곡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습도가 높고 폭포 주변 바위에는 이끼류가 자라고 있다. 절구폭포는 마치 조각가가 공을 들인 작품처럼 오묘하고 아름다운 폭포이다. 절구폭포에 왔다. 너무 예뻐요. 살아 움직이는 하식 동굴이라. 계곡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용연폭포, 제3폭포로 이동한다. 살아 움직이는 하식동굴. 용연폭포는 두 단폭포로 구성되며 주황산의 폭포 중 가장 크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 폭포는 두 줄기의 낙수현상으로 인해 쌍용추폭포라고도 불린다. 한 단 폭포의 양쪽 벽면에서는 각각 3개씩의 하식동굴을 관찰할 수 있다. 폭포가 형성되고 발달하면서 침식에 의해 폭포면이 차츰 뒤로 물러나게 된다. 지금의 폭포면에서 가장 먼 곳의 하식동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폭포가 점차적으로 후퇴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하식동굴이 만들어졌다. 후리매기 입구를 지나 하산길로 접어든다. 주황산 주봉을 거쳐 후리매기 삼거리에서 이곳으로 하산하는 코스인 것이다. 중앙굴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걸어가 볼까요? 학소대를 도착하여 주암굴로 가는 우회 등산로로 출발한다. 주황산 기암 사이로 몸과 마음은 이미 무장해제된 기분이며 힐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산들 투어 힐링 트레킹 참가자들이 주황산의 기암이 신기한 듯 카메라에 담고 있다. 360도 트인 곳 가운데 보통 기운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 숲길을 지나 다시 바위 사이를 지나 주암굴로 들어선다. 중앙굴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사 중앙암에 유명한 굴이 하나 있습니다. 대개 무릉도원에 들어가려면 이런 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문이 있듯이 선계와 속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주황암 주암굴. 그림 같은 비경 속에 자리한 대전사의 부소감자 주황암은 919년 태조 2의 누롱이 대전사와 함께 창건했다는 설과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세웠다는 설이 있다. 이곳에 응거하였던 동진의 주황을 기리기 위하여 주황암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문간체인 가항루는 중층, 누각으로 되어 있고 기와는 이끼가 그윽하여 오랜 풍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황암 주위를 병풍암을 비롯하여 나한봉, 관음봉, 지장봉, 칠성봉, 비로봉, 촛대봉 등의 봉우리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은 이곳의 영험함을 말해준다. 또한 16나한을 모신 후 법당을 이곳이 나한기도 도량임을 증명하고 있다. 대전사 주황암 나한전 후불탱화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70호로 지정되어 있다. 폭포와 폭포 사이는
마치 숲터널을 이룬 듯 가을 단풍의 끝자락에 낭만적인 코스를 다녀온 것이다. 너무나 럭셔리한 길이라 정리했다. 산책하듯 편안하게 암벽이면서 뾰족하지 않은 우리 산수미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산이 주황산 계곡 트레킹 코스다. 적재적소마다 안내판이 잘 설치되어 읽어주는 것만도 신선 노름이 따로 없는 듯한 힐링 트레킹이다.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여행작가본부에서 운영하는 실크로드 100선을 찾아가는 한국의 옛길 투어단이 제66차 정기 트레킹을 마치는 것이다. 다음 카페 산들 투어였습니다.